12월 19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95% 하락한 2435.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89% 하락한 684.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웰깁스 하이텍, 한국첨단소재, 그릴리소스, 카이너스메드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코아스템 캐몬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1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구글이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공개하며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인 퀀텀 컴퓨팅은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가 퀀텀 컴퓨팅의 첨단 이미징 기술을 도입한다고 전해지면서 이틀 전 50%가 넘는 폭등세를 보였어요. 다만 현재 데이마켓에서는 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의 이번 계약은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릴리소스는 국내 연구진들이 초전도 자석을 통한 초저온 냉각장치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초전도 자석의 원료인 초전도 선재를 생산하는 이력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연구진들은 양자 컴퓨터에 반드시 필요한 절대온도 0.3K의 냉각 온도를 달성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첨단소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양자얽힘 강자 쌍생성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양자얽힘 강자 쌍을 생성하는 기술로 양자 원격 전송과 다중 노드, 장거리 양자 네트워크 구현의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ICTK는 글로벌 반도체 설계자산 공룡기업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미국 램버스의 공식 파트너로 등록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현지 글로벌 방산기업에 복제방지 보안칩 샘플을 공급했다는 사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재건 테마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일인 1월 20일 전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켈로그 특사지명자가 우크라이나 등의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내년 새해 첫날을 약간 넘긴 시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와 직접 소통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중재자는 필요 없다고 밝혔는데요. 현실적으로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되찾을 힘이 없다고도 언급했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재건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진건설로봇은 CTT 리서치의 긍정적인 분석도 동반되었는데요. CTT 리서치는 전진건설로봇이 콘크리트 펌프카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양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 사이클의 시작은 내년이 될 것이며 내년을 기점으로 재건양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전진건설로봇이 오늘 재건 테마의 대장주가 돼주었네요. 다음은 3번 유승민 테마입니다. 초기 대선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여당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으로 지지율이 나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범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6%는 유승민 전 의원을 지목했다고 전해졌어요. 그 뒤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11%, 홍준표 대구시장이 10%, 오세훈 서울시장이 8%로 뒤를 이었는데요. 이 같은 기사에 유승민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신약 연구개발 업체로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위산 유발 소화기 질환 치료 신약인 자큐보정과 차세대 이중저의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인 네수파립 등이 있는데요.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장중 최고 100%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33%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웰깁스 하이텍과 한주 ART, BK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카이너스메드도 오늘 상한가를 갈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관련 기사에 의하면 카이너스메드는 최근 미국 톱티어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기관 두 곳으로부터 실사를 완료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카이노스메드의 김병재 사회이사가 이재명 후보의 대전한 선대위원으로 영입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SG글로벌과 한국정밀기계를 비롯한 정치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초기 대선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김동연과 우원식 등의 정치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김동연과 김경수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란에 선을 긋고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암머티리얼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성암머티리얼스는 평소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성암머티리얼스 본사가 대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S&D와 제닉 등의 음식료 및 화장품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0.25% 인하했는데요. 다만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시사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은 내년에 4번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이번 회의 이후 금리 인하가 2번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였어요. 달러원 환율이 1,45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5년 만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IT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수출 비중이 높은 음식료와 화장품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삼양식품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불닭볶음면 소스 기업으로 알려진 S&D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삼양식품은 중국의 생산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이틀 전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태광을 비롯한 조선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조선업종이 올해 수주 목표치를 채운 상황에서 달러값 상승이라는 호재까지 만났다고 전해졌는데요. HD현대조선 3사가 최근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부분도 조선업종에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해군이 보유한 수륙 양육함의 절반이 훈련 및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해지면서 미국 해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국내 조선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태광을 비롯한 조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태광은 대신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동반되었는데요. 대신증권은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서 승인을 보류했던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에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특히 태광이 이번 달 초에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주주 친화적인 정책 발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 속 태광의 목표 주가를 17,500원에서 21,000원으로 상향하면서 태광이 강세를 보였네요. 태광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8,210원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코아스템 케모는 루게릭 환자를 대상으로 한 뉴로나타 알주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하며 이틀 연속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뉴로나타 알주는 중간엽 줄기세포 기반의 재생치료제로 미국에서 리루졸과 병용하여 임상 3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G글로벌, 2위는 일신석재, 3위는 신원, 4위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삼부토건, 7위는 인스코비, 8위는 한국앙코르유전, 9위는 성암머티리얼스, 10위는 대원전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G글로벌, 성암머티리얼스입니다. SG글로벌은 김동연 관련주, 성암머티리얼스는 평소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성암머티리얼스는 본사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온코닉 테라피틱스, 2위는 대신정보통신, 3위는 SY 스틸텍, 4위는 오리엔트 전공, 5위는 코데즈 컴바인, 6위는 ICTK, 6위는 온코크로스, 8위는 PM풍량, 9위는 SG, 10위는 경남스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온코닉, 테라피틱스, 대신정보통신, ICTK입니다. 각각 신규 상장주, 유승민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SG글로벌, 4위는 전진건설로봇, 5위는 기아, 6위는 삼양식품, 7위는 KB금융, 8위는 현대차, 9위는 네이버, 10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김동연 관련주인 SG글로벌과 재건 관련주인 전진건설로봇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온코닉 테라피틱스,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루닛, 4위는 SY 스틸텍, 5위는 ICTK, 6위는 대동기업, 7위는 온코크로스, 8위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9위는 PM풍년, 10위는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온코닉 테라피틱스, ICTK, 대동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주, 재건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그리고 유승민과 김동연 등의 정치인 관련주들의 수급이 분산되었습니다.